자, 봅시다. 에휴. 저번 시간에 고전시가 어디까지 했을까? 그 일동장유가 했죠? 일동장유가 했던 것 같아요. 일동장유가 했고요. 했던 것 같아요는 숙제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논매기 노래 나와 있나요? 일동장유가 다음에 넌 없어? 저놈의 책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 그럼 시집살이 노래 나와 있나요? 시집살이 노래? 그 다음 페이지. 우리는 있어. 우리는 있어. 없어요. 너 뭐가 있어 도대체? 그러면 일동장유가 다음에 뭐 있니? 정선하지. 그게 나와 있어. 안 해. 넘어가세요. 네, 권태하고 끝났어요. 권태하고 끝났어? 그래요. 권태롭죠. 자, 그럼 고전 시간은 우리 다 한 건가요? 고전 시간? 농가 훈련가 했고 누왕사 했을 것이고 만흥까지 다 했나요? 네. 고전 시간 다 했고 그러면 현대시하고요. 현대소설하고 그쪽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 산문 중에서 그 조친문 하려고 그러다 말았나요? 조친문 했나요? 제목만 설명. 제목만 설명했죠? 네. 왜냐면 이거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그럼 조친문 할게요. 조친문 몇 페이지야? 158? 네. 158페이지? 오케이. 자, 조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조문하는 글이다. 그래서 애정 바늘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애정하는 뭔가가 있죠. 그지? 애정 샤프라든가 없나요? 애정 샤프요? 그냥 굴러다니면. 최근에 애정 샤프가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물에 그럼 애정이 없는 거잖아. 있어. 그래서 그 뭐지? 수능 끝나고 다음날 주는 수능 샤프가 있는데. 야, 그거 합격생 거면은 다행인데 재수생 거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건 똥 밟는 건데. 붙었겠죠. 붙었겠죠. 찝찝해. 그거 그냥 버려. 버려요? 버려. 참. 차라리 주위에 아는 형이나 누나 중에서 수능 이번에 봤잖아. 합격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거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 기운을 받을 거면 그렇게 받는 게 나아. 그런 게 은근히 있어요. 수험생들 사이에. 저쪽에 보면 노량진에 나 이제 임용고시 준비했었으니까 그 노량진에 되게 유명한 독서실이 있어요. 그 독서실에 가면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딴 자리랑 똑같아. 딴 자리랑 똑같은데 그 자리만 유독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한 달 이용할 때 한 27만 원이면 거기가 45만 원, 50만 원 주고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자리가 고시 합격생을 7명을 배출한 자리인 거야. 그 프리미엄이 붙었어. 그 자리에 딱 가면요 별표가 있대요. 반짝이 별표가 7개가 딱 붙어있대. 다음은 내 차례 그래가지고 애들이 거기다가 물음표 해놓고는 내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는데 그 글씨가 바뀌지 않은 지가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됐나요? 네, 어쨌든 그런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 받으실 거면 그런 분들 거 차라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요 조치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착하는 바늘을 조문하는 글이다. 그래서 바늘 부러진 거야. 자, 유세차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 유세차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제문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문 형식이에요. 제문.
제문은요 이자를 씁니다. 제문. 제사 지내는 문장이다. 제문의 형식이다. 자,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미망인 모씨 여기 줄거고요. 이게 글쓴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왜요? 미망인이 뭔데? 맞아요. 남편 있고 잃어버리고 이제 죽지 않은 여자란 뜻입니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순장 문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순장 문화는 뭐예요? 남편 죽으면 여자도 같이 묻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죠. 우리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 읽었을 때 거기서 뭐 나왔어? 사티라고 하는 거 나왔었잖아. 남편 죽으면 아내 불태워버리는 거. 되나요? 근데 원래 남편 죽으면 아내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버티고 있는 독한 여자란 뜻이에요. 됐나요? 별로 좋은 뜻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과부는요? 과부도 안 좋은 뜻이에요. 과부는 과자가 잘못할 과자예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내 남편 죽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란 뜻이에요. 됐나요? 대체할 말을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서 침자에게 고하나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인간 부녀자의 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그래서 종요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의역하게 되면 많이 사용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많이 사용되는 것. 여자들이 항상 손에 쥐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하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여기저기서 널려 있는 게 바늘이니까.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제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직역하면 슬프도다인데 이게 한문투 문장입니다. 한문투 문장입니다. 오호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우금 27년이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늘과의 인연이에요. 몇 년 썼다고? 27년. 이런 물건 있으신가요? 아직 27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 연대가 안 됐죠. 저는 27년까지는 아닌데 22년 동안 썼던 물건이 있어요. 몰랐는데 뭐였냐면 가죽 혁대. 그게 재작년에 끊어졌거든. 근데 그거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됐나요? 계속 보시면요.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시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여 연결하노라. 연전에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라는 뜻이에요. 몇 년 전에. 자, 그리고 연전에 여기서부터 중가로로 묶어볼게요. 연전에 우리 시 삼촌께 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반을 여러 쌈을 주시거늘 여기까지 해서 중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이제 바늘을 얻게 된 내력이 나옵니다. 바늘을 얻게 된 내력. 해외여행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이딴 건 안 주고. 그러니까 약간 엄마한테 해외 선물로 고무장갑 주는 그런 거. 고무장갑으로 싸다고 맞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거 주면. 근데 예전에 한번 해외여행 갔다 왔다가 어머니한테 타이거밤 있잖아. 그게 뭐예요? 호랑이 연고. 아,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육통 있는데도 바르고요. 피부 염증 생긴 데도 발라요. 심지어는 눈에 눈병이 생기면 그거를 물에다 개가지고 눈에다 넣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됐나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돼요.
근데 그 타이거 밤을 그래서 사다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로 머리를 찍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개새끼가. 그러면서 왜 우리 어머니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얼마인지 알거든. 그 얼마 안 해요. 기껏해 얼마? 한 3,000원? 그래서 5,000원? 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죽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딴 거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헤이 그 흥분하지 마시고 진짜는 요거지 내가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네 그나마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그 뭐지 무슨 아로마 무슨 로션인가 뭐 오일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가격이 있더라고. 만 얼마 정도 하는데 그거 드렸더니 그나마 진정이 되시더라고. 근데 원래는 부모님 선물 드릴 거면 좀 비싼 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아빠들은 뭐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너무 싸구려만 아니면 양주 하나 사드리면 좋아하시고요. 엄마는 엄마가 많이 힘들어. 엄마는 화장품이 제일 무난해요. 그것도 우리나라 거 사드리지 마. 우리나라 막 매점 가도 살 수 있는 거 막 그런 거 막 뭐 설화수 막 이런 거 사지 말고 좀 외국 거 비싼 거 입센로랑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좀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죠? 됐나요? 여기 선에서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중간이 없어요. 팡 하고 치고 올라가요. 그럼 어디로 간다? 백의 세계로 가죠. 100단이 넘어갑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고선에서 빨리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고급 화장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유 우리 시삼촌 참 째째하시네요. 바늘 여러 쌍을 주셨대요. 자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주고 그 중에 너를 택하여 너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굼고요. 의인법 사용됐죠.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인연이 평범하지 않아서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요.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방명하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의 신세 방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안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입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요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요 이게 외롭고 고단한 처지가 제시됩니다. 외롭고 고단한 처지. 근데 이거 뭐다? 과장된 표현이에요. 과장. 가로치고 과장이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 분명히요. 위에서 나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나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끄트머리에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주고라고 돼 있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데리고 있는 노비와 하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노비와 하인이 있다는 얘기는요. 얘네들은요. 뭐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돼요. 그냥 막 뿌려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에서 두 번째 줄에서 가산이 빈궁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오후 통제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자 그러고 나서요. 라문단 나와있죠. 라문단 앞에다 쓰세요. 이거 운문체 사용됩니다. 운문체. 그리고 무슨 법 사용되냐 하면 대구, 열거, 직유, 화류법 사용돼요. 대구, 열거, 직유, 화류법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애절함을 강조하는데요.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여기서부터 여긴 그냥 넘어가자.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여 물중의 명물이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다? 품질과 재치 첫 번째예요. 품질과 재치 첫 번째. 품질과 재치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철중의 쟁쟁이라 철중의 쟁쟁이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철중에 그러니까 쇠붙이로 된 것 중에서 쟁쟁이라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품질 재치 두 번째입니다. 품질 재치 두 번째고 동그라미 2번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백대의 협객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백대의 협객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무사란 뜻이에요.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3번이고요. 굳세고 곱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만고의 충절이라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4번 만고의 충절 만년에 한 번 나오는 충성심을 가진 존재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요 추호 같은 부리는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늘 모양을 묘사했습니다. 바늘 모양 묘사. 자, 그리고요 능라와 비단에 남봉과 공작을 수놓을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자, 그러고 나서 중략되고 나서요 마문단. 자, 이승에서 백년 동거하렸더니 오호애제라. 아, 슬픈 일이구나. 바늘이여 금년 10월 초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작은 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워라. 아야아야 바늘이여 아야아야 바늘이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감정의 과장이 일어난 거야. 아야가 뭐냐면 여기서는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곡소리 내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소리 잘 안 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장례식장 가면 상주들이 그 소리를 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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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문상객들이 이제 절하고는 이제 뭐 절할 사람은 절하고 요새는 이제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간단히 이제 묵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화꽃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감정이 과장돼서 나타났고요. 아이고 아이고 바늘이여 두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빻아내는 듯 두고를 깨쳐내는 듯 이윽고 기색혼절하였다가 겨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아리럽다. 편작의 신술로도 편작은요 전설 속에 나오는 의사입니다. 자, 전설 속에 나오는 의사의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러진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부러짐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러짐을 수용한 거예요. 동네 장인하게 떼일런들 어찌 능히 떼일쏜가.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안타깝다 바늘이여 옷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 없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엔 여자들이 심심하면 바느질을 계속 했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뺄 수 있게 여기 옷섭에다가 여기다 꽂아놨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런 데다 이제 꽂아놓는 거야. 됐나요? 마치 셰프들이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맛보고 그럴 때 요새 그 흑백요리사 2 한다며? 난 넷플릭스가 없어서 못 봐. 재밌어? 저도 몰라요. 너도 안 봤지? 다들 안 봤지?
그래 고3인데 넷플릭스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넷플릭스야. 내년에 봐. 내년에 볼 때 되면 흑백요리사 3 나올 거야. 백종원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 양반 요새 다방면으로 까이고 있던데. 와 진짜 어떻게 사람 하나를 그렇게까지 깔 수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까더라고.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까고 막. 거의 사람 매장시키던데. 모르겠다. 그동안 해온 게 있나 보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걔들도 보면 여기 앞주머니 같은 데다가 핀셋 같은 거 꽂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거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플레이팅 하더라고. 되게 신기하게. 됐나요? 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꽂혔던 자리 없네. 지금 부러져서 뽑아버렸으니까 이제 없는 거죠. 5호의 통제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백인이 유아 이사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고사 인용. 이걸 통해서 자책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친구가 누명을 쓴 거야.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하다 계속 그러니까 백인이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로 그런 잘못을 할 친구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직접 나가서 증거를 모아오게 하십시오.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얘가 현령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랬더니 현령이 쟤를 뭘 믿고 내가 풀어주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인이 그 자리에서 뭘로 나선다? 제가 그럼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저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시고 그 대신에 정말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가지고 돌아오게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나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라고 백인이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래서 현령이 그 말을 믿고는 백인을 대신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 친구를 풀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제 증거 같은 걸 막 모았겠지. 근데 그 증거를 모았는지 도망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해가 점점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령이 백인을 끌어내라 라고 해가지고 걔를 이제 무릎 꿇리게 한 다음에 칼을 든 도부수를 불러가지고 걔한테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게 해요. 그런 다음에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자의 목을 베라. 왜? 자신이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가 대신 죄를 받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는 백인이 이제 목을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해가 완전히 져버린 거죠. 그래서 백인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서 백인이 피를 쏟고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한 시즌 있다가 친구가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오다가 얘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는데 말이 뛰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길가에서. 말이 제대로 달려만 와줬어도 끝까지만 와줬어도 완주만 해줬어도 백인을 살릴 수 있었는데 말이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친구가 뛰어왔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오열하면서 백인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서 자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되나요? 한마디로 나 때문에 이 바늘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누를 하니요 누를 원하리요. 누구를 한탄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요.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아른거리고 특별한 품제는 심해가 삭막하다. 마음이 쓸쓸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계속 보시면요 후세에 다시 만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일시생사를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근데요 여기서 사용된 동거지정, 백년고락, 일시생사
이거 다 누가 쓰는 말이냐면 누구 사이에 쓰이는 말이냐면요. 부부 사이에서 쓰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쓰는 한자성어를 사용했다. 이걸 통해서요. 부부 사이에 쓰는 한자성어를 사용해서요. 첫 번째로 표면적으로는요. 바늘을 잃은 슬픔을 드러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늘을 잃은 슬픔을 나타내고요. 언젠가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끝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굳이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을 사용했잖아. 그래서 이거 두 번째로는 남편과 사별한 한을 표현한 거예요. 남편과 사별한 한 표현. 이게 이면적인 내용입니다. 됐나요? 이 여자가 지금 이 반을 얻어서 쓴 게 몇 년 됐다고? 27년 됐다고 그랬잖아. 남편 죽고 나서 이 바늘을 얻은 거죠. 그럼 이 여자 지금 독수 공방을 몇 년 한 거야? 27년 이상을 했다는 얘기죠. 미쳐버리는 거죠. 됐나요? 됐어?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한이 지금 드러난 거고요. 오호애제라 바늘이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작품 개관 부분 볼게요.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한문 수필, 여류 수필입니다. 한문 줄굼구, 여류 줄굼구요. 성격은요. 추모적, 고백적이다. 추모적, 고백적 여기 줄굼구요. 주제는요. 부러뜨린 바늘에 대한 애도 여기 줄굼자. 바늘에 대한 애도, 사별의 슬픔 여기 줄굼구요. 특징은요. 제문 형식을 취했다. 제문 형식 여기 줄굼고요. 자, 그리고 바늘을 의인화하여. 바늘을 의인화하여 여기 줄굼고요. 대화하듯 표현했다. 문장이 가락이 유려하고 여성 특유의 여기 줄굼자.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과 치밀함 여기까지 줄굼고요. 이게 돋보인다. 자, 네 번째로요. 산문이면서도 3, 4조에 여기 줄굼자. 3, 4조의 가사체를 사용하여 운문적 특징 여기까지 줄굼고요. 라문단에서 특히나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 의유당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관북지방, 관북이 어디예요? 아니야. 왜 중국까지 가? 북한? 강원도 하고요. 금강산 쪽. 그쪽. 됐나요? 그쪽을 이제 관북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유당 씨가 관북에 놀러 갔던 그 해 뜨는 거 보러 가거든요. 해 뜨는 거 보러 갔는데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됐나요? 나름대로 의유당 관북일기는요. 어디에도 나왔다. 수능 연계규제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됐나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나왔었고요. 의유당 씨는 꽤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 93세까지 살았습니다. 됐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 넘어가요. 한 110세, 120세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규중치루쟁론기. 규중치루쟁론기 방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녀자들의 친구 7가지가 서로 논쟁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하고요. 규중치루쟁론기와 함께 3대 여류수필에 속한다. 3대 여류수필 여기 줄굼고요. 자,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표현성의 특징. 바늘을 잃은 슬픔과 여기 줄굼자 슬픔과 추모의 정 여기 줄굼고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문 형식을 사용했다. 제문 형식 여기 줄굼고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을 의인화하여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 여기 줄굼고요. 느낄 수 있겠다. 자, 글쓴이의 처지. 슬아의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휴관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자, 그래서 남편과 사별하고 여기 줄굼자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생활 여기까지 줄굼고요. 글쓴이의 정서. 일찍 죽은 남편에 대한 여기 줄굼자 죽은 남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추모의 정 여기까지 줄굼고요. 이것이 부러뜨림. 바늘에 대한 여기 줄굼자 바늘에 대한 슬픔의 정서로 나타남 여기까지 줄굼고요. 됐나요? 네. 자, 넘어가서요. 규중치루쟁론기는 없지.
조치문 바로 앞에 있는데. 니네도 없어? 네. 빠졌구나? 친구나 소고가 필요. 서펑한 필 없어도 돼. 그 안 해도 돼. 넘어가세요. 현대시로 갑시다. 추천사하고요. 신선 제본이 혹시 나와 있나요? 내가 볼게 내가. 한참 가야 돼. 추천사. 여기 보면 돼. 있어요. 234. 저는 없어? 추천사도 없고 신선 제공도 없고. 없네. 그 다음 거 보자. 그 다음 거 뭐냐? 어느 날 고궁을 하면서 내가 없네? 다른 책에 있네. 아 짜증나네. 에이씨.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다음 거 뭐야? 눈 껍데기는 알아? 눈하고 껍데기는 거라. 눈 껍데기는 거라 있어? 그거 하자. 아 책이 갑자기 중간에 체인지가 돼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네. 자, 눈 껍데기는 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김수영 씨 나와 있는데요. 김수영 씨. 김수영 씨는 어떤 시경향 가지고 있다? 원래는 이 사람 어떤 시경향이냐면 후기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의 특징 뭐였죠? 일제강점기에 나온 게 전기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의 특징은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됐나요? 감정 절제하고 감각적 표현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하냐면 후기 모더니즘에서는요. 전후에 황폐함 이런 걸 얘기했었다고. 됐나요? 그런데 황폐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황폐한 이 나라 이 땅에서도요 독초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지. 걔들이 사람들 고열을 쪽쪽 빨아먹고요 부정부패 저지르는 거죠. 그거를 김수영 씨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시경향이 바뀌어요. 뭐 한다? 현실 참여시로. 그러니까 현실 비판하고요.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로 바뀌게 됩니다. 되는 김수영 씨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 또는 수능 관련 6,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1바가 누굴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 정철. 뭐? 정철이라고? 아니죠. 윤동주죠. 현대 시인 윤동주. 정철은 증오하는 사람이고 단어법인 줄 알았어. 아니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인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심장이 해로운데 이 새끼. 자, 두 번째로는 이육사. 왜 이렇게 밀었어? 자,
누구냐면 김소월 씨하고 한용운 씨. 그리고 이제 이육사 씨 들어가요. 이육사 씨. 이육사 씨는 왜 너무 세 말투가 남성적이야. 너무 과격해. 사랑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사랑하기는 좀 그래. 사랑스러운 남자는 아니야. 됐나요? 테토남. 윤동주 씨는 애견남. 교회 오빠. 쌈마이?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온 작가가 김수영 씨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렇게 현실 참여시를 씀으로 해서 후배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큰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현실 참여시라고 하는 흐름을. 됐나요? 됐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인이 누구? 우리 동엽 시인. 하필이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일부러 노리고 지은 건가? 근데 이제 우리 동엽 시인, 신동엽 씨, 이분은요 김수영 씨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현실 참여시를 썼다. 독재 정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요. 분단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외세 때문이다. 됐어요? 그리고 부당한 권력 때문이다. 부당한 권력. 누구? 뭐 이승만 정권도 있을 수 있고요. 됐나요? 뭐 김일성의 북한 정권도 있을 수 있죠. 그지? 요새 그 김정은이가 자꾸 걔 딸내미 데리고 다닌다며? 김주행가 걔 동글동글하던데? 엄마랑 똑같이 생겼더만. 근데 얘도 그러면 김정은이 가고 나면 걔가 그 자리 맡으면 김정은이랑 비슷해지는 거야. 김정은 일부러 살찌운 거래요. 일부러 살찌운 거래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요 약간 그런 후덕한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 부유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북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마른 남자가 아니에요. 약간 통통한 남자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힘내세요. 아시겠죠? 조금만 찌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통일이 되고 나서 얘기지. 그죠? 통일되기 전에 실컷 찌우지 마. 실컷 찌우면 좋은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 군대를 공익으로 뺄 수는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요새는 체중 가지고, 절대 체중 가지고 그거 안 하고요. BMI 검사 가지고 합니다. BMI 검사. 그래서 BMI 지수가 30 몇인가가 넘어가면 면제예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중이 키도 큰 편인데 체중도 꽤 나가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가 날마다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이 먹고 그러니까 라면 평상시에 3개 끓여서 먹으면 3개 끓여 먹고 똑같이 하고 나서는 그 대신에 매 끼니마다 뭔가를 추가를 해줬는데 살이 그렇게 잘 찌더래. 그게 뭐냐면 프링글스입니다. 밥 먹고 프링글스 한 통, 아침 먹고 프링글스 한 통, 점심 먹고 프링글스 한 통, 저녁 먹고 프링글스 한 통, 밤에 자기 전에 야식으로 프링글스 한 통. 와, 살이 진짜 미친 듯이 찐대요. 그래가지고 걔 그 면제 받았어요. 개부럽다. 근데 단점,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는 그걸로 면제. 걔랑 동갑인 놈이 있는데, 동기인 놈이 있는데 걔도 면제야. 넌 또 왜 면제야? 그랬더니 면제 브라더스가 같이 이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희 군대 면제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너는 내가 딱 봐도 알겠다. 너는 BMI 터지겠다 이 새끼야. 그런 다음에 얘기하고 너는 왜? 그랬더니 얘는 간이 안 좋아.
간 수치가 안 좋아. 타고나기를 좀 안 좋게 타고났는데 문제는 이 새끼가 진짜 가기 싫었던 거야.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 땡겨버린 거죠. 검사 받기 바로 전날 지수가 막 간 수치가 그래프를 뚫고 나가더래. 막 미쳤대. 그래가지고 군의관이 이게 사람이 맞나, 이게 지금 시체를 내가 부검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얘가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원래 그 간 수치나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군대 면제 받는 건요, 몇 번을 신검을 더 받냐면 3번 더 받아요. 이 3번 내내 안 좋아야 되는데 이 새끼가 상승치를 쳐버린 거야. 여기서 100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150, 200, 250 막 이렇게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러다가 죽겠다 이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정성이면 안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익으로 뺐어요. 야, 둘이서 해피하게 잘 돌아다니더만. 뺄 수 있으면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까? 이런 거 녹화돼도 되나? 설마 국방부에서 누가 보진 않겠지? 뺄 수 있으면 빼. 뺄 수 있으면 빼도 돼. 가가지고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시간 낭비하고. 근데 요새는 시간 낭비 개념은 조금 덜 하더라고. 왜? 자유시간도 있는데요, 월급을 잘 주잖아. 병장 달면 월급이 200이 넘어간다며. 아직 아니야? 니네 갈 때쯤인가? 전 다음 거. 그래서 150. 그래? 아닌데? 뭐 하고 해가지고 수당 다 받으면 200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몰라. 우리 아들 갈 때쯤 되면 한 300 되겠지. 그냥 말뚝 박으라고 하려고. 그냥 말뚝 박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먹고 살기 좋잖아. 아무 생각 없이. 군대는 진짜 편해요. 까라는 대로 까면 돼요. 머리는 대가리들이 쓰는 거예요. 내 머리는 장식용이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유, 저기 보니까 저기 나무가 저기 서 있는데 저기 참 미관상 참 좋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그것만 알아들으면 돼. 눈치만 빠르면 돼. 그럼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무를 뽑아요. 자르면 안 돼. 뽑아야 돼. 왜? 다시 심어니까. 이 인간이 또 어떻게 마음이 변심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와 하면서 들고 가요. 한 100명이 달려들어서 땅 파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가요. 와 들고 가. 그럼 점심때쯤 이렇게 지나가다 띠파 식당 갔다 오다가 근데 있다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긴 하다 이 말하면서 딱 가. 그럼 다시 연락 가요. 그럼 다시 심어요.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다시 심어요. 심어놓고 다시 와 하고 철수해. 그럼 또 퇴근하면서 이렇게 띠파. 근데 확실히 답답하단 말이야. 없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녁에 야근해야 돼. 와 하면서 와서 다시 뽑아요. 와 하면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잘라요. 근데 아침에 쓱 지나가면서 사단장이 역시 없는 게 깔끔해 이 말 하면 이제 최종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럼 그때 연락 가요. 그러면 애들이 다 같이 야삽이랑 조그만한 요만한 손톱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막 잘라요. 그 커다란 나무를 100명이 달려들어서 마치 개미가 코끼리 하나 잡아먹듯이 야금야금 그렇게 해가지고 계곡에다 갖다 버려요. 그 짓거리를 합니다. 그게 군대예요. 머리는 안 써도 돼요. 머리는 안 써도 돼요. 월급만 잘 주면. 요새는 애들 가가지고 적금 드는 애들 많다더만. 첫 월급부터 해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니네 18개월이지? 18개월. 18개월 적금 드는 게 있대요. 상품이. 군인들을 위한.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상품 해가지고 매달 100만원 아니면 12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할 때 그 목돈 만들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얼마야? 100만원씩 하면 1800만원이잖아. 한 150만원 잡으면 거의
2,700 거의 3천만 원 돈이에요. 3천만 원 돈. 거기에 그 이자 또 세게 준대. 걔들은 거의 못 빼거든. 한번 집어넣으면. 그럼 150만 원 월급 다 내고 나머지 찌끄레기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야. 어차피 밥은 주잖아. 그럼 남들이 이제 가가지고 PX 가서 이제 충성마트죠. 요새는 충성마트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냉동식품 돌려 먹을 때 혼자서 이제 짬밥 처먹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나온 애들이 있더라고. 나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자기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하게 카페 같은 거 창업하거나 이런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됐나요? 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됐나요? 내후년을 노려봅시다. 아시겠죠? 네. 군대 뭐야 대학교 가야지 군대 가는 거지. 그잖아. 안 그러고 군대 간다 그러면 엄마가 말려. 나 같아도 말려. 왜? 군대 갔다 오면 머리 돌대요.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머리는 장식품이라고. 군대 갔다 오면 돌돼 있어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1학년 때 주로 군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때. 왜? 2학년 때부터 전공 필수 수업이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2학년 때 전공 필수 들었잖아. 군대 갔다 왔어. 그럼 리셋돼 있어요. 바보가 돼 있습니다. 그럼 3학년 때 수업 들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가란 얘기야. 1학년 때. 됐나요? 1학년 요새는 트렌드가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끝나고 가는 애들 많더라고. 1학년 1학기 끝나고 가는 애들 많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눈 보도록 할게요. 눈. 군대 얘기는 그만하고. 자, 눈은 살아있다. 눈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은요 하얀색이잖아. 순수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순수, 정의 요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수, 정의, justice. 자,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그래서 여기 1년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눈은 살아있다. 그런 다음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고 나서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거 어때요? 시행의 점층적 반복이 일어나죠. 시행의 점층적 반복. 이걸 통해서 뭐 한다? 이걸 통해서 시행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요. 의미 강조합니다. 운율, 의미 강조. 자, 기침을 하자. 기침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침은 뭐다? 정화행위입니다. 정화행위. 발음 더럽네 오늘. 왜냐하면 몸속에 있는 가래를 끄집어내서 뱉는 행위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 가래를 꼭 뱉어야 돼요? 뱉어야 돼요. 더러운 거예요. 됐나요? 한의학적으로 따져도요, 가래를 자꾸 삼키잖아? 그럼 몸에 열이 쌓여요. 열이 쌓여서 몸 증상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그랬을 때 기침이나 가래 나오면 무조건 뱉으세요. 아시겠죠? 콧물 좀 빨아먹지 마. 그러고 코감기 걸렸을 때 콧물 막 질질 나는 거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애들 있거든요. 배부르냐? 먹지 마.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 여기서 네모 치시고요. 자, 이 젊은 시인은 누구다? 화자의 분신입니다. 화자의 분신. 그래서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저항 의지 동그라미. 화자의 분신, 저항 의지 동그라미.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여기 줄거고요. 그럼 여태까진 마음 놓고 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한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마음 놓고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요, 부정적 현실을 암시할 수 있는 거야. 부정적 현실 암시. 부정적 현실 암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 욕이나 이런 것도 못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요, 내가 껍데기집이나 뭐 이렇게 삼겹살집에서 친구랑 같이 술 한잔하면서 에이 씨발 박재인 개새끼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다? 비밀 경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이 듣고 있다가 저 총각나 새끼 뭐라네? 그러면서 이러고 마시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그 같이 좀 갑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누구 그러면 이제 애들 탁 잡고는 이제 같이 좀 가자고 그러면서 씩 끌고 가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남산 밑으로 가는 거죠. 남산 밑에 뭐 있었어? 중앙정보부 있었죠. 거기서 이제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 도구 여러 가지 있었어요. 물고문 도구 있거든요. 물고문 어떻게 하는 거야?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야. 물고문 최악의 물고문이 뭐냐면요. 물방울 고문이에요. 이게 머리랑 이런 게요. 완전히 구속구인데 완전 고정이래요. 움직여봤자 요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 근데 물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린대요. 떡 하는데 처음엔 안 아프대. 근데 나중 되면요. 딱 맞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다 곤두선대요. 쫙 하면서. 제발 이것만 아니면 진짜 물을 먹여도 되니까 제발. 전기 고문해도 된다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괴롭대요. 됐나요? 그리고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기계도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선 사용 안 됐어요. 근데 미국 CIA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딱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한 상자예요. 요만한 상자인데 완전 밀봉돼요.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문을 잠그면요. 그 안에 특정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스피커만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딱 트는 순간 사람이 미쳐요. 막 이런 소리 나는 거죠. 칠판 긁는 소리. 끄ꯛ 소리 나 뭐 아니면 스티로폼 막 비비는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사람 신경 거스리는 거. 그게 끊임없이 들려요. 사방에서. 딱 거기 한 2시간 들어가 있다 나오면요. 사람이요. 정신줄이 반쯤 나가 있대요. 물어보면 다 대답한대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접속했던 접속책이 누구지? 스미스? 앤더슨?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군. 우리 즐거운 나의 집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까?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스미스 막 이러면서 얘기한대요. 진짜 끔찍하대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남산 밑으로 끌려가죠. 됐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았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여기 네모 치시고요. 죽음을 잊어버렸다. 이게 뭘까요? 결사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얘기죠. 결사의 의지. 그래서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야? 위에서 나왔던 젊은 시인과 같은 존재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새벽이 지나도록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 순간이 올 때까지. 왜? 새벽 지나가고 나면 언젠데? 아침. 그렇죠. 아침이잖아. 해가 떠오르잖아. 광명의 이미지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고요.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가래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거 깨끗한 거야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잖아. 불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다? 부정, 부패, 속물근성 이런 것들 나타내요. 부정, 부패, 속물근성.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가래라도 마음껏 뺏자 여기 줄긋고요. 저항하자는 얘기죠. 저항 쓰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요. 이 작품은요. 참고로 CF 해가지고 쓰세요. CF 1-3년 하고요. 2-4년이요. 반복 변주됩니다. 1-3, 2-4년이 반복 변주된다.
봐봐 1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지는 눈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지는 눈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3년 보면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맞잖아. 반복 변형됐죠. 자 2연두 기침을 하자 젊은 시니어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도로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4연 기침을 하자 젊은 시니어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면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비슷하잖아. 됐나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껍데기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를 왜 가라고 할까요? 껍데기는 맛있는데. 드셔보셨나요? 껍데기 먹어봤어? 먹어봤어? 너는? 먹어봤어? 근데 니네가 먹은 껍데기는 껍데기가 아니야. 저기 신림동 쪽에 가면 진짜 유명한 껍데기집 있거든요. 거긴 진짜 그 우리 시중에서 먹는 이렇게 막 눌러서 펴서 먹는 그 껍데기 있잖아. 그런 집 아니에요. 이모 여기 껍데기 주세요. 사장님 껍데기 주세요. 그러면 진짜 껍데기를 툭 하고 던져주고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구워야 돼. 근데 밑정리는 다 돼 있는데 지금 막 벌집 뭐 이런 거 안 넣어놔요. 칼집 없어요. 그냥 순박하게 구워요. 구운 다음에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굵은 소금에 탁 찍어가지고 딱 먹으면요. 진짜 그 무슨 별다른 처리를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면서 바삭한 식감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특히나 그 집은 뭐가 압권이 이런 거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되나?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뭐가 압권이냐면 소주가 압권이에요. 소주를 관행각을 시켜놨어요. 이과니까 아시죠? 관행각. 얼뜻말뜻한 상태로 딱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액체 상태. 그 상태에서 딱 꺼내가지고 사장님이 바로 뒤에를 탁 하고 때려줘요. 그럼 그 순간 애가 싹 하고 얼어요. 그러면서 소주 샤베트가 됩니다. 그걸 톡톡톡톡 털어가지고는 껍데기 하나 딱 집어서 먹고 딱 나중에 가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나 거기 가면 집에 가기 힘들어. 집에 가기 힘들어. 택시 타기도 힘들고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술 사달라고 할 거면 잠실로 와. 잠실로. 알았지? 내가 잠실에서 화끈하게 쏠게. 돈도 쓰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랴! 네, 잠실로 오십시오. 자, 그러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여기서 세 번 치시고요. 껍데기는요 뭘 상징한다? 민족 화합 저해 요소입니다. 민족 화합 저해 요소. 민족 화합 저해 요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독재 정권이 있을 수 있죠. 독재. 또 뭐 있을 수 있어요? 폭력, 포각. 그죠? 또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화합되지 못하게 막는 애들. 누구예요? 외세부. 그렇지. 외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통일되면요 우리나라 규모 꽤 커져요. 맞잖아. 몇 천만이야? 8천만 되죠. 8천만에다가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부족해? 자원이 부족하잖아. 근데 북한에는 자원이 남아돌잖아. 히토류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 히토류 가지고 만들잖아. 그거 다 우리 어디서 수입해오고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걔네가 그거 막아버리면요 우리 숨통 막혀버립니다. 됐나요? 근데 자원 독립이 가능해지잖아. 됐어?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사사건건 딴지 거는 거야. 쪽발이? 쪽발이들 됐나요? 러시아, 중국 걔네들도 원하진 않아요. 됐나요? 미국 당연히 안 원하죠.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쓰고 싶어 하니까. 됐나요? 이런 얘기를 1970년대에 제가 했다면 지금 저는 남산 밑에 가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껍데기는 외세, 독재, 폭력, 폭압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고요. 자, 4월도 알맹이만 남고 4월 여기 줄굼고요. 4.19 혁명 얘기합니다. 4.19 혁명. 4.19 혁명이 뭐였어? 이승만 정권. 그렇죠.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을 반대한 혁명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알맹이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알맹이는 뭐다? 혁명 정신입니다. 혁명 정신.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여기 물개 표시 치시고요. 이 껍데기는 가라는 이제 반복됩니다. 반복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형성한다? 운율 형성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강조한다? 의미 강조하죠. 됐나요? 뭐 주제 강조도 잘못된 말은 아니고. 자, 껍데기는 가라. 자,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동학년 여기 줄굼고요. 이게 언제다?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해를 동학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학 농민 운동. 요새는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더라고.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됐나요? 마치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처럼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하죠. 됐나요? 롯데월드에 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 재미 더럽게 없는데 그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번에 한번 아들내미 딸내미 태워주려고 갔더니 무슨 줄을 막 3시간씩 서 있던데?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갔을 때는 나는 완전 그거였어. 하이패스 기계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만약에 후룸라이드를 탄다고 가잖아? 그럼 대기 시간이 이렇게 딱 보면 한 2시간 이렇게 걸리잖아. 그럼 나 혼자 이동해요. 어디로? 프렌치 레볼루션으로 가서 서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3시간이고 애들 타고 그러면 이제 이동해서 오잖아. 오는 시간쯤 되면 탈 때쯤 돼요. 그럼 이제 빨리 들어와 그러면 이제 애들 들어오고 사람들 막 째려보고 재밌게 타고 와 그런 다음에 난 도망가고 그럼 이제 다른 데 가 있지 또 파라오의 분노 막 이런 거. 파라오의 저주? 분노야? 분노랑 저주랑 뭔 차이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파라오의 분노인지 저주인지 거기 가서 하나 서 있고. 저번에 한번 가서는 줄만 서다 왔어요. 줄만 한 몇 시간 섰는지 기억도 안 나. 한 8, 9시간 섰나? 줄만 계속 섰어. 애들만 계속 태워주고. 애들만 신났지. 그래가지고 나중 돼서는 와이프랑 둘이서 기다리니까 효율이 떨어지더라고. 너는 지하 탐험 보트로 가. 난 여기 있을게. 그 다음에 몇 분 남았어? 그러면 이제 30분. 자기는 나 1시간 반. 야, 지하 탐험 보트 먼저 타고 와. 그러면 애들 가가지고 타고 오고. 그럼 이제 여기 한 1시간 남아. 그럼 이제 애들 또 타고 오고. 우리 와이프 또 딴 데 이동하고. 줄만 오질나게 섰네. 아이씨, 죽는 줄 알았네. 그거는 줄 없더라고.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은 사람들이 잘 안 타더라고. 자이로 드롭 20분밖에 없어요. 그냥 애들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운지 재미가 없는지. 무서워요. 근데 그거 타이밍만 알면 안 무서워. 타이밍 있어요. 정상에 딱 도착하잖아. 그냥 올라가는 게 무서워요. 왜? 이거 고소공포증이야? 고소공포증이면 그럴 수 있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개새끼야. 그러면서 막. 네. 중간에 딱 멈추잖아요. 그때가 제일 무서워. 돌잖아. 빙글빙글 돌다가 딱 멈추거든요. 멈추고 나서 딱 3초예요. 딱 멈추면 하나, 둘, 셋 하면 슉 하고 내려가요. 그것만 알면 안 무서워. 그것만 알면. 됐나요? 그리고 그 소리가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질 때 딱 하는 소리가 나요. 그걸로 또 감 잡을 수 있어요. 이젠 못타. 나 이젠 못타. 심장이 안 좋아서 그거 타다가 심장마비로 뉴스에 나올 거야. 변사체로 발견 막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아우성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뭐냐면 동학농민 운동정신입니다. 동학농민 운동정신. 동학농민 운동정신이 되겠고요.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또 반복했죠. 의지 강조하는 거죠. 제발 가라고. 자, 이곳에선 이곳이 어디예요? 한반도죠.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여기 줄긋고요. 한마디로 가린 게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가린 게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야하다는 게 아니고 순수한. 됐어요? 순수한. 아사달 아사녀가 아사달 아사녀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사달 아사녀 어디 나오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죠. 됐나요? 그래서 아사다리가 유명한 석공입니다. 그래서 얘가 국가에서 차출당하죠. 차출당해서 탑을 쌓으러 가는데 이 탑 공사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녀가 막 걱정하는 거야. 자기 못 돌아오면 어떻게 그랬더니 아사달이 하는 얘기가 집 앞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여기에 석탑의 모습이 비쳐 보이면 나한테 변고가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집 근처에 절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석탑이 생길 리가 없어요. 비쳐 보일 리가 없다고. 그래서는 그 말을 하고는 아사달이 떠나죠. 떠나고는 몇 년이 지난 거야. 근데 아사녀는 날마다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석탑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가서 딱 봤는데 거기에 석탑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걸 보고는 아사녀가 충격을 받아요. 아사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는 아사녀가 그 연못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게 됩니다. 연못이 좀 깊었나 봐요. 어느 급? 석촌호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빠지면 돼지입니다. 석촌호수 빠지면 물 먹지 마. 그 먹으면 그 똥물이에요. 폐기물 수준입니다. 다행히 거기가 매직 아일랜드가 생기면서 그 석촌 그 송파구청하고 걔네가 딜을 했어요. 원래는 그 석촌호수 자체는 공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롯데가 자기네가 거기다 매직 아일랜드를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안 된다. 짓겠다. 그럼 뭐 해줄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송파구청이 그런 거 잘해. 롯데한테 뜯어낸 거 엄청 많을 거야. 뭐 해줄 거냐 그랬더니 그럼 석촌호수 그 더러운 물을 우리가 알아서 한강물하고 교체하면서 필터링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석촌호수에 이렇게 있잖아. 양옆에 동호 서호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건너가는 다리가 있거든. 그 막 차들도 다니고 거기 다리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 서호하고 동호 사이에 그 사이에서 물이 이렇게 뽕뽕뽕뽕 뿜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팟이 있어요. 스팟이. 거기에서 이제 물이 이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뭘로 정화한다고? 한강물로. 깨끗할까요? 물고기 등이 굽는 물인데, 자, 그래서 그닥 깨끗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시면 곱게 가든가 아니면 절대 한 모금도 먹지 말든가. 아시겠죠? 신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아사녀가 거기 빠져 죽게 되고요. 그러고 나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사달이 돌아온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석탑의 정체가 이 경주 지역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경주에는요, 경주는 일단 신라는 국교가 뭐였어? 불교였잖아. 경주 안에 발견된, 여태까지 발견된 절터만요 몇 개냐면요 1000개가 넘어가요.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여기도 절 저기도 절. 자고 일어나면 절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사녀가 자기 전에는 그냥 절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랬다가 택배시킨 거지. 뭐를?
석탑을. 그러면 얘네가 조립한 거야. DIY로. 근데 그게 올라간 건데 그걸 몰랐던 거지 아사녀는. 그래서 딱 봤는데 와 석탑! 그런 다음에 자살한 거죠. 그래서 아사달이 그 사실을 알고 같이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극적인 전설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는 우리 민족입니다. 순수한 우리 민족을 나타냅니다. 아사달 아사녀 우리 민족. 그래서 이거 대유법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유법이고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 대유법.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초래청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처음 결혼식 하는 곳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는 화합의 공간입니다. 화합의 공간. 결혼식장은 화합의 공간이에요. 제가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네? 화합의 공간이라고.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아. 그날이 가장 덜 싸워요. 아시겠죠? 난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그날이 가장 덜 싸워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 나옴과 동시에 싸우기 시작해요. 아, 좀 빨리 좀 챙기라고. 비행기 시간 다 됐잖아. 그러면서 아, 기다려봐. 밥도 안 먹었잖아. 배고파 죽겠다고. 결혼식 날은요, 신랑 신부는 밥 제대로 못 먹어요. 왜? 니네가 봤을 때는 그냥 신랑 신부 입장,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객들께 인사, 행진, 그런 다음에 끝나잖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는 패백 받아야 돼요. 집안 어른들 쫙 앉아 계시면 거기다 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밤하고 대추하고 이렇게 뿌리시거든요. 그거 받아야 돼. 치맛자락 같은 걸로, 천 같은 걸로 받아야 돼요.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손수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추가 상징하는 바는 아들입니다. 밤이 상징하는 바가 딸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최대한 아들을 대추를 받으려고 옛날엔 노력했었어요. 요새는 밤입니다. 무조건 밤이에요. 왜? 아들내미 나와봤자 소용이 없거든. 신혼집 잡으면 다 어디로 잡는다? 처갓집 근처로 잡아요. 왜? 근데 논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기요, 그냥 우리 집 근처에서 살지? 왜 굳이 신혼집을 처갓집 근처로? 자기야, 애기 안 낳을 거야? 낳아야지. 그러면 내가 애기 낳고 몸조리하고 애기 젖 먹이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럴 때 어머님께서 오셔서 우리 애기 잘 봐주시겠네? 시어머니는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줘요. 됐나요? 왜? 아들한테 어디 한번 족뱅이 좀 까봐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냅둬요. 근데 처갓집은요, 엄마가 자기가 고생했던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 고생할까봐 와가지고 봐줘요. 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 얘 집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 엄마 애기 키우는 집이 다 이렇지 뭐. 자다 있다니? 잠깐 졸았어. 어젯밤에 몇 시간이나 잤어? 몰라, 한 2시간 잤나? 아유 지집애. 얘 젖 언제 먹었니? 방금 먹고 지금 잠든 거야. 그러면 쟤 눕혀놓고 너 빨리 가서 자. 젖 짜놓은 거 있어? 유축기로 짜놓은 거 있어. 냉동실에. 그거 렌즈에 돌려서 하면 돼.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가서 자 이년아. 그런 다음에 아유 청소도 안 하고 아유 불쌍한 이 노서방 그러면서 이렇게 막 치워줘요. 엄마가 청소 다 하고 애기 깰 때까지 설거지 다 해주고. 그러다가 애가 엥 하면서 울면은 엄마가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는 떡실실. 그러면 이제 친정엄마가 와가지고는 어휴 우리 손녀 깼어?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 다음에 모유 돌려가지고 먹여주고, 트름 시켜주고, 또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 덕분에 4-5시간 자요. 나중에 물어봐. 산모들 거의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애기 태어나고 진짜 깐난쟁이일 때 하루에
4시간만 붙여 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남편들은 또 무심해서요. 밤에 애기 울잖아? 안 일어나요. 필사적으로 자요, 남편들은. 베개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는 막 귀 막고 자고 막 별짓 다 해요. 엄마들은 알아서 일어나요.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처갓집 근처로 가자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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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거기다가 시엄마는요 오면 어떻게 해요? 시엄마는 샅샅이 감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열어봐요. 근데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하면서 언짢아져요. 문 땅 닫고 나서는 얘 세아가 잠깐 앉아봐라. 우리 아들 요새 뭐 먹고 다니니? 냉장고에 어떻게 김치 하나가 없어? 너 살림하는 여자 맞니? 어? 우리 아들 나가서 지금 뼈 빠지게 돈 벌어오잖아. 넌 뭐 하는 애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상황이거든요. 자, 상황을 바꿔볼게요. 처갓집입니다. 친정엄마는요 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는 거 똑같아요. 엄마들 다 똑같아. 냉장고 문을 열어봐서 텅텅 비어있잖아. 아유 저놈의 지지배가 살림도 안 하고 아주 미쳐버리겠네. 그런 시엄마는 뭐한다? 조용히 나가요. 장을 봐와요. 그런 다음에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냉장고를 꽉꽉 채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서방 오면 저거 김치 챙겨 먹으라 그래. 그리고 넌 김치 떨어지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 이 지지배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 되니? 잔소리는 하는데 채원은 줘요. 자, 이래도 처갓집 근처 못 간다.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있어? 없죠. 논리적으로 박약해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다 뺏겨요. 처갓집 근처로. 자주 못 봐. 그러니까 요새 아들내미 나와봤자 소용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장가 가시면 딸을 낳으세요. 아시겠죠? 도동년이 따로 없는데 그나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주라도 볼 수 있어요. 엄마 나왔어. 그럼 와가지고는 심심하면 밥 처먹고 가요. 그러면 먹다가 엄마 파김치도 안 갔어? 졸라 맛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으면서 엄마 파김치 많이 담갔어? 이거 뭐예요? 스틸링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고 도적질이에요. 아니 그냥 냉장고에 한 박스 있을걸? 그러면은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냉장고 문 열고 틱 보고는 집어요. 그러면 엄마 노서방도 파김치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이거 들고 갈게. 그러면서 들고 가요. 야 이년아 우리는 뭐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엄마 솜씨 좋잖아. 금방 하잖아. 갈게 엄마. 내일 또 올게. 오지 마 이년아. 또 와요. 자주 봅니다. 아들내미 안 보여요. 됐나요? 꼭 딸을 낳으세요. 아시겠죠? 자 1단계에서 보시면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초래창 앞에 서서 싸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자 초래창 앞에 서서 부끄러운 빛내면 맞절할지니 맞절 여기 줄겁고요. 화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 여기 줄겁고요. 한라산과 백두산 두 개만 가지고요. 한반도 전체를 나타낸 겁니다. 이거 조국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대유법이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뭐다? 민족애입니다. 민족애. 민족애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든 가라. 쇠붙이 여기서 세모 치시고요. 이 쇠붙이는 뭐다? 화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화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 뭐 군사대립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작품 개관 부분 볼게요. 요거 하고 나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자. 방광이 터질 것 같다.
자, 가시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자유시 서정시 줄곧고요. 성격은요. 비판적, 참여적, 의지적이다. 여기 줄 쭉쭉쭉 그어주시고요. 주제 보시게 되면요. 순수하고 여기 줄긋자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의 소망과 의지 줄긋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 눈과 기침의 여기 줄긋자 눈과 기침의 이미지가 대립구조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나시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다. 여기 줄 쭉쭉쭉 그어주시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현실 참여적, 저항적 여기 줄긋고요. 주제는 순수함이 보장되는 여기 줄긋자 순수함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 줄긋고요. 그리고 특징은요. 반복적 표현과 반복 줄긋고요. 그리고 대조적 시어의 사용을 통해 대조적 시어의 사용 줄긋고요. 주제를 강조했다.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형식상의 특징 눈은 살아있다와 기침을 하자의 변형 반복 줄긋고요. 점층적 전개까지 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듬감을 강조하면 리듬감 줄긋고요. 시적 긴장감과 여기 줄긋자 시적 긴장감과 의미 여기까지 줄긋고요. 시야의 상징적 의미 눈 동그라미 치시고요. 순수함 줄긋고요. 기침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음속에 불순한 것들을 여기 줄긋자 불순한 것들을 쏟아내는 행위 여기까지 줄긋고요. 가래 세모 치시고요. 불순한 것 줄긋고요. 자, 나시에서의 가라의 명령적 어조 해서 나와있죠. 자, 화자의 강한 의지 화자의 강한 의지 여기 줄긋고요. 그리고 반복 사용 여기 줄긋고요. 리듬감 형성 및 여기 줄긋자 리듬감 형성 및 주제를 강조 여기까지 줄긋고요. 창작 배경 보시게 되면요. 1960년에 일어났던 반정부 항쟁운동인 4.19 혁명의 여기 줄긋자 4.19 혁명의 정신을 문학적 표현으로 승화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대조적 의미의 시어 가야 할 것 여기 세모 치시고요. 불의와 부정 줄긋고요. 껍데기 모든 쇠붙이 남아야 할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순수와 순결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4월의 알맹이 동학령 봄나루의 아우성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맞절하는 아스다라사녀 향그러운 흙가슴 요 정도가 되겠고요. 더 알아보기 김수영과 신동엽은 참여시를 썼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김수영 도시적인 감수성을 바탕으로 도시적 감수성을 바탕 여기 줄긋고요. 민주주의적 여기 줄긋자 민주주의적 요소 여기까지 줄긋고요. 신동엽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바탕 여기 줄긋고요. 농촌 공동체 여기 줄긋고요. 적인 이상향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통일조국에 대한 여기 줄긋자 통일조국에 대한 소망 여기까지 줄긋고요. 됐나요? 됐죠? 네. 나의 방광을 위해서 잠깐 쉬자.